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어 이제는 국내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선 지 일주일 만에 5천 명을 넘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2단계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유보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물론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현행 1단계를 앞으로 4주간 더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상황은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조치와 더불어서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5천 명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4주간 지금의 방역 조치를 유지, 즉 방역 조치 강화 없이 지금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계절적인 요인은 더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조만간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000명이 정점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더 심각한 부분이고요. 12월 중순이나 아니면 후반을 넘어가게 되면서 10,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자,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에서 결국 전국이 최고 단계인 매우 위험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4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을 한다고 밝혔지만 사적 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없이 방역 패스만 확대를 했는데 이것만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 같은 경우에는 방역 강화 조치가 아니라 핵심은 백신 접종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청소년을 포함해서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게 목표거든요. 예. 근데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18세 이상의 성인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이상 반응 우려 등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백신 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백신 접종을 높이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성인과 마찬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만만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더불어서 11세 미만은 아직 접종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방역 조치 강화 없이 백신 접종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특별 방역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연예계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통 젊은 층에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마쳤는데도 감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돌파 감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두가 추가 접종을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 추가 접종, 그러니까 3차 접종은 필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그 논문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완료 시의 예방 효과가 88%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나머지 12%, 즉 100명 중에 12명에 대해서는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후에도 감염이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다른 감염병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중 100% 예방 효과를 보이는 백신은 없거든요. 예. 물론 개인마다 항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도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예외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 효과는 더 상승하고 유지 기간도 늘어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개인마다 면역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차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2차 접종 완료 때보다는 빈도가 상대적으로는 낮을 거다 이렇게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접종을 완료했다 해도 더 나아가서 추가 접종을 했다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군요. 자,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재택 치료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이상 재택 치료를 하려면 가족 같은 이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음성인 동거인의 감염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택
재택치료라고 하는 게 그 한 거주 공간에서 환자와 동거인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방역 수칙을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집안이라고 하는 그 생활 공간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집안에는 별도의 음압시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환자와 같이 있는 동거인의 감염 우려는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하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자녀가 감염자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쓰러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역 수칙을 덜 지킬 가능성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재택치료 그 대상자가 한 1만여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재택치료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현재 유행 규모로 볼 때 최대 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향후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면 재택치료 대상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명 수준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정도 규모의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가 우리 보건당국에서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이 재택치료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택치료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짚어주셨는데, 자, 국내 방역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가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추정으로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11월 9일 날 보츠와나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에 남아공에서 WHO에 처음 보고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물론 최근에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먼저 확진이 된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들도 있는데 네. 어찌됐든 유럽 지역에서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도 빠르게 크게 확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델타가 우세종인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은 전파력이 델타보다 높지 않다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델타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몇 배 강하냐 이렇게 수치화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연구 자료가 조금 더 쌓여야지만 앞으로 델타보다 몇 배 정도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WHO에 오미크론 변이를 보고하기도 전에 이미 네덜란드에 감염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럽 내에서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해서만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확대할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확대할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남아공 11월 9일 날 보츠와나에서 최초 발견이 됐고 11월 24일 날 남아공이 WHO에 처음 보고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유럽에서 확진 사례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유럽 지역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졌고 당시의 그 시간대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 상황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면제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에 그 기간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가능성은 차치하고 일단 국내에 오미크론이 유입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어찌됐든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 네. 그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아프리카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8개국에 대해서만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확대됐다라고 하면 유럽 지역에서 입국하는 즉 유럽뿐만 아니라 이 오미크론이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기존 백신으로는 또 오미크론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백신 제조사에 따라서 지금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엔테크 CEO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이 뭐 중증 전환을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중증 전환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중증 전환을 정말로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도 의문이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 CEO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백신이 델타 변이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더나 CEO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존 백신들은 델타 변이만큼 오미크론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예방 효과나 중증화 예방 효과를 보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백신 회피 능력이 있는지는 앞서 감염력이 얼마만큼 되는지와 더불어서 연구 결과가 조금 더 나와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 2, 3주 정도 후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보다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2, 3주 정도 지난 후에는 조금 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